여기서 풀로 틀어버리면 아, 뚝 떨어지네요. 100km 날아가죠. 네. 실질적으로 100km 정도는 그냥 날아간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차량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아이오닉5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데 지금 출고한 지 한 1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운행해보면서 좀 느꼈던 점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구매하신 네, 한 달 맞습니다. 된. 예, 맞습니다. 오. 지금 한 달 좀 넘게 운행을 했고 지금은 한 3,000km 조금 넘게 운행을 한 상태인데 네. 그동안 운행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 아이오닉5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어떤 부분들이 변경됐는지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일단 외관적으로는 크게 이제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외관상 변화된 내용을 못 느끼실 거예요. 저도 네.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제가 그냥 외관적으로 페이스리프트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는 가장 큰 거는 이 네. 뒤쪽에 와 보시면은 여기 리어 와이퍼가 있습니다. 리어 와이퍼가 있는 게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아, 원래 없나요? 네, 아. 원래 없고 네. 여기 이제 공기가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이제 빗물이 식겨 내려가는 구조로 설계를 했었는데 아. 실제로 눈이 오면은 네. 여기에 많이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었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그냥 그런 설계적으로 극복하는 것보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리어 와이퍼로 그냥 극복해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마 이렇게 부분 변경을 하면서 리어 와이퍼가 설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관상 페이스리프트를 그냥 구분할 때는 뒤에 리어 와이퍼를 보고 구분하고 나머지 휠도 살짝 변경이 있긴 있었으나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네,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다. 거의 달라진 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아이오닉5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대한 기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설명드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행하면서 한번 더 상세한 내용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운행 코스를 저희 고객님이 충전기 설치한 이제 경북 고령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오닉5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변경 중에 하나가 배터리 크기입니다. 23년 버전으로는 77.4kWh에서 84kWh로 배터리 용량이 증가가 됐어요. 네.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가격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래도 동결됐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가격 인하다라고 그렇네요.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산 과정에서 생산 효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단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기차 가격 그리고 배터리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네. 얼마에 구매를 하시게 된 건가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이 저 같은 경우에는 950만 원을 받았고 그 당시에 6월에 구매했을 경우에는 미국 충돌 안전평가에 대한 우수 평가를 받아서 현대차에서 추가 100만 원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할인을 그렇게 받고 한 1,000만 원 정도를 할인을 이렇게 받은 셈이게 됐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옵션이 굳이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옵션을 많이 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뭐 일반적으로 깡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까운 옵션을 선택해서 구매를 했고 최종적으로 구매 금액은 4,900만 원. 근데 이 아이오닉5 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가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네. 기본 옵션에서도 많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크게 옵션에 대한 불편함은 지금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변경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핸들입니다. 핸들이 그냥 외관적으로는 다른 모습이 없겠지만 이 핸들이 원래는 감압식 핸들이었는데 지금은 정전식 핸들로 바뀌어서 우리가 주행 중에 손을 떼고 있더라도 그 정전 손만 닿기만 닿아 있어도 핸들을 잡은 걸로 인식해서 조금 주행할 때
편하게 이제 주행할 수 있고 핸들을 잡으시오란 알람이 떴을 때 조금 편하게 대체할 수 있다. 손만 갖다 대면 되니까. 어차피 운전자들은 기본이 전방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손에 굳이 힘을 주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살짝만 올려놓더라도 기본적인 주행 보조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감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굳이 필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핸들 정렬식으로 변경된 부분이 상당히 페이스리프트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큰 고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많이 들었고, 저도 실제로 이 부분이 상당히 감압식으로 했을 때는 불편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페이스리프트 정렬식 버전으로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앞자리에 큰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휴대폰 올려놓는 게 이렇게 없었고요. 네. 예, 모양 자체가 조금 달랐었고, 아마 이게 앞뒤로 조절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앞뒤로 조절됨으로 해서 앞좌석에서 이렇게 조금 공간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뒷좌석 공간을 더 넓게 쓰고 싶다면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거 네. 되게 좋네요. 네,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차 내에서 이제 운전석에서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올 경우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주차장 좁은 공간에서 주차를 하고 내리실 때 이제 반대편으로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운전자를 바꿔야 될 때 편하게 넘어가서 운전자를 바꿔서 올 수도 있죠. 이거 되게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외관적으로 디스플레이 부분 조금 변경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원래는 이 테두리가 흰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좀 밝은 느낌을 줬다면 지금은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조금 묵직하고 가볍지 않은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휴대폰을 넣을 수 있잖아요. 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익스클루시브 등급이랑 프레스티지 등급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익스클루시브 등급에는 이게 충전 패드도 있는데 충전되진 않습니다. 굉장히 될 것 같이 생겼는데 네, 무선 충전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표시가 안 되네. 무선 충전이 익스클루시브 버전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옵션으로 추가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없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왜냐면은 발열이 심하고 충전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럴 거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입니다. 그리고 택시들 거의 다 아이오닉 5 그렇죠. 그 영향도 많더라고요. 있죠. 네. 저도 한 번씩 택시를 타는데 기사님들하고 이야기해보잖아요. 이제 용돈 나와서 너무 좋다면서 기름값이 다 유돈으로 전환되니까 한 5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 용돈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이오닉 5 주행거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원상으로는 485km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충전하면은 한 630km 정도 100% 충전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운행해보면 한 540 정도 탈 수 있는 걸로, 그래서 한 90km 정도 뭐 이래저래 하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공인 주행거리 대비해서는 훨씬 더 나가지만 차에 찍혀있는 거리만큼 무조건 그렇게 나가진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지금 397km가 찍혀있잖아요. 네. 397km인데 398km인데 여기서 이제 막 경부고속도로로 서울역까지 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네. 뭘 선택할까요? 이전소로 안내할까요? 이렇게 서울역으로 가게 되면 고속도로 위주로 타게 되면은 한 10% 정도 더 빠지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비를 취소를 하고 다시 398km가 되었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에어컨을 꺼볼게요. 그러면 420km까지 올라가요. 에어컨을 여기서 풀로 틀어버리면 뚝 떨어지네요. 100km 날아가죠. 네. 실질적으로 100km 정도는 그냥 날아간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연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연비는 지금 5.3인데 토탈 연비로 보면 연비가 그래서 이제 5.9km kWh 이렇게 나오고 있고, 통상적으로 거의 60% 정도는 고속도로 주행이라고 보면 되고 한 40% 정도는 시내 주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봤을 때 6km/kWh 정도
연비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충전하는 장소에 거의 다 와 가는데, 저희 고객님께서는 주말이나 평일에 농막 오실 때마다 이렇게 충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많이 설치를 하시는 충전기가 7kW 충전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충전기를 한번 아이오닉 5에 충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충전기는 이제 캐노피를 설치를 하셨고, 옆에 차단기를 따로 설치를 해두셨고, 여기 충전기를 연결하셨는데, 이렇게 해두니까 참 모양은 깔끔한 것 같아요. 물론 위에 이제 지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설치를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까지 같이 원하셔가지고 같이 설치를 하게 됐고, 지금은 고객님께서 이제 본인 이외에 따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카드를 미사용 모드로 지금 변경을 해주신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충전하면 충전될 텐데, 충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아이오닉 5 충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클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꽂아주시면 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함께 충전이 됩니다. 초록불이 들어오게 되면 충전 중이라는 겁니다. 이제 충전 속도는 한 6.9km 정도 나오고 있네요. 잔여 충전 시간은 저는 90%까지 보통 충전을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2시간 50분 정도로 나오고, 이제 충전 완료했을 때는 529km까지 갈 수 있다. 충전 중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중단할 때는 충전 중에는 충전기가 안 뽑히기 때문에 그 오른쪽 버튼 보면은 이제 흰색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전류 차단이 되면서 색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꼽으면, 저희 방금 완속 충전을 했었잖아요. 네. 완속 충전 말고 제가 이제 고속도로 한 번씩 가다 보면은 장거리를 가야 될 경우에 중간중간에 급속도 이불로 한 번씩 해봅니다. 해보면 충전 속도가 정말 잘 나와요. SK 일렉링크라든가 이런 충전기들은 차를 충전 다 하고 빨리 안 빼면은 10,000원 부과하고 막 그렇거든요. 간식 먹다가 충전 다 완료됐다고 하면 바로 차 빼러 가야 됩니다. 이 속도가 빨라서 고속도로 잠깐 쉬는 동안 충전하는 건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이 아이오닉 5가 그렇게 차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고 딱 중간 사이즈의 차인데, 요즘에 신규 아파트들은 주차 구역이 넓게 설정되어 있어서 주차하기가 조금 편하지만 아직까지도 작은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좁으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격 주차 버튼을 이용해서 주차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이것은 옵션이니까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넣었는데 좀 불편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넣는 게 좋은 거네요. 좀 좁은 주차 공간에 가게 되면 이걸 넣을걸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좁은 주차 공간들이 저희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도 많기 때문에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매하실 분들 중에 본인 집에 주차 구역 라인이 좁게 잡혀져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옵션을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 삼아 정말 아이오닉 5로 차박이 가능할까? 제가 직접 그래서 한번 경험은 해봤습니다. 해보셨어요? 경험해보니까 저는 차박 용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뒤에 트렁크에다가 의자 접히고 2열 시트 접고 돗자리 하나 깔아가지고 잡았는데 잘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전기차라서 에어컨을 자는 동안 덥지 않게 내 원하는 만큼 틀 수 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잘 수 있습니다. 단점은 제가 혼자서 잤거든요. 네. 2명 잘 때는 조금 좁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자는 거는 발 뻗고 딱 여유롭게 잘 수 있을 정도인데, 2명 자는 거는 조금 힘들겠다. 이것도 잘 수 있어요. 잘 수 있는데 조금 비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잘 때는 되게 여유롭게 잘 잤습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계속 켜고 잘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에어컨을 계속 켜고, 저는 23도에 1단으로 해놓고 잤고, 그리고 계속 내기로 에어컨을 켜두시고 주무시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외기로 해두시고 주무시면 전혀 이제 위험한 부분들은 좀 없으니까 그렇게 주무시면 되고. 그럼 배터리도 충분히 괜찮은 건가요? 네, 배터리 소모량이 차박하면서 한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 정도까지 에어컨을 켜두었는데, 배터리 소모량이 한 15% 정도 소모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km 정도 운행하시고
이제 차박하시고 다시 100km 정도 운행해서 돌아오시는 거는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혹여나 뭐 이제 먼 곳을 좀 가셨다라고 하면 중간에 뭐 급속 충전을 한번 하시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이오닉 5를 한 달 넘게 타고 계시잖아요. 네, 만족감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만족감은 결국에는 이제 가성비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1에서 100점까지 봤을 때 한 75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5점이요? 가격 대비. 이게 아. 만약에 더 저렴했으면은 더 만족도가 높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비싸다. 가격이 더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전기차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주위 분들한테 네. 강추해드릴 수 있으신가요? 충전 인프라만 되면 사실 정답은 전기차가 맞고요. 전기차는 뭐 아이오닉 5뿐만 아니라 충분히 추천할 만하고요. 그리고 자기 주행하는 습관과 거리를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이오닉 5는 롱레인지로 나와 있잖아요. 네. 굳이 멀리 안 다니시는 분들은 롱레인지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뭐 한 300km, 200km 가는 차량들, 캐스퍼 EV, 레이 EV, EV3 이런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 위주로 짧은 주행 거리를 타실 분들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